컴퓨터학부 알고리즘 마반이고, 일단은 오늘은 수업 소개 등등 하기 위해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슬라이드를 준비해 왔어요. 살짝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용학 전공이긴 하지만 대부분 친구들,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 2호 학번은 아마 없겠죠? 2호 학번 혹시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1학년 시점에 개설되는 뭐 파이썬으로 간단한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수업이라든가 C 다루는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학기에 이제 그 있잖아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자바 써서 이런저런 거 만드는 수업들, 자료 구조 수업 등등을 겪은 다음에 이번 학기 이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전반부의 마지막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알고리즘 수업을 수강하러 온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아직은 확인을 안 하긴 했는데 아마도 이제 한번 들었다가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를 받아갖고 지금 두 번째 이후로 이 수업을 재수강하러 들어온 친구들도 아마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몇몇 친구들은 가끔 이제 내가 나중에 우리 요 컴퓨터과 쪽을 복수 전공을 걸려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수강 신청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먼저 땡겨가지고 이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 이거 듣고 이제 진짜로 내가 예를 들면 전과 내지는 복수 전공, 부전공을 할지를 결정해보고 싶다 하는 취지로 수강 신청을 해서 여기 앉아있는 친구도 분명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양한 사람들, 13명이긴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있고, 일단 먼저 환영 인사를 드리면서 스타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소개하고 간단한 조사 잠깐 하고 중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본론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이게 제가 방금 보니까 우리 LMS의 강의 계획서 항목 있잖아요. 그거 열어보시면 제가 아마 제 핸드폰 번호랑 메일 주소랑을 거기다가 아마 공개를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 물어볼 거라든가, 저 아파요 뭐 이런 거 늦게 갈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으면은 제 핸드폰 번호 기록해놨다가 문자나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답장을 한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LMS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면은 제 핸드폰에 그게 알림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LMS 접속을 해야지 여러분 메시지가 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급한 일이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핸드폰 번호 가지고 연락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이주호고, 제가 5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해서 그때 이제 가정용 컴퓨터 부모님이 사주셔가지고, 그 당시 컴퓨터는 이제 모니터가 비싸가지고 모니터까지는 사지 않고 본체만 사서, 그 당시 그런 가정용 컴퓨터는 이제 TV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그 있잖아요, 외부 입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연결해가지고 TV 화면 보면서 키보드로 깔짝거리면서 이런 간단한 GUI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 만드는 걸로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해갖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수능 보고 컴퓨터랑 관련 있는 대학교에 수시 모집으로 입학을 하고, 어쩌다 보니까 컴퓨터랑 관련 있는 대학원에 들어가고, 어쩌다 보니까 석사 졸업하고 박사 과정에 또 재입학을 한 다음에, 어쩌다 보니까 박사 졸업은 안 하고 대신에 이제 대학원 들어가고 나서, 아마 우리도 지금 이 알고리즘 수업은 그렇지 않긴 한데 다른 수업들 같은 경우는 실습이 끼어 있다. 그럼 이제 실습 조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봐주시고 하잖아요, 보통. 그죠? 대학원생분들인데 대부분. 아무튼 그런 실습 조교 활동을 이제 몇 년 진행하다가 대충 10년 전쯤 2016년도에 이제 지금 파이썬 수업을 직접 담당할 사람이 필요한데 님 한번 해보실? 하고 옆반 교수님이 저한테 문의를 하셔갖고, 그때부터 이제 오케이 콜 하고 정식으로 이름을 걸고 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출신은 아니기는 해요. 외간 남자입니다. 오랑캐기는 한데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보통 그렇게 학부 과정 다니고 석사, 박사 과정 다니다가 재작년 겨울쯤에 이제 그때까지 대충 수업을 실습 조교 기간까지 하면 15년 정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지금 이 파이썬 쓰고 C 쓰고 알고리즘 막 이런 수업들 한 군데 학교에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컴퓨터과 다 있을 거고 그런 데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수업자로 맨날 쓰던 거 업데이트 하던 걸 그대로 들고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월급이 복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해봤습니다. 재작년 겨울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6군데 학교에다가 이력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냈더니 3군데 학교에 붙어가지고 지금 우리 학교랑 저 원래 다니는 학교랑 다른 2군데 학교 포함해서 4군데에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수요일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리즘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컴퓨터 학부 말고 옆에 있는 과 같은 경우는 자료 구조를 2학기에 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오후에는 자료 구조 수업을 조금 있다가 요 한층 위에서 담당하고 퇴근을 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은 제가 1, 2학년 수업들 위주로 지금 전담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직접 맡게 된 게 2016년도 1회니까 이제 딱 10년 차가 되기 시작했고, 일단은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 어쩌면 1년 선배라든가 다른 친구라든가 등등과 같이 수업을 진행한 건 일단 이제 4번째 학기를 맞이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이제 정 교수라고 말할 수 있죠. 정규직 교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뭐 궁금한 거 물어보거나 할 때 여러분이 손 들고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물어보면 사칭이 됩니다. 학력 위조가 되는 거예요. 허위 매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예를 들면 뭐 사장님이라든가 아저씨라든가 이바요라든가 하면 그건 좀 또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제가 지금 최종 학력이 석사란 말이죠. 박사 졸업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석사가 영어로 마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재성이 이시라서 마스터 2. 그래서 그걸 줄여서 마이님이라고 보통 저를 호칭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학기 동안 저를 그렇게 불러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딱 이 정도면 끝이 날 것 같고, 그럼 이제 과목 소개를 해봅시다. 알고리즘 딱 4글자짜리 수업이에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료구조 수업 안 들었다 있습니까? 손 들어 봅시다. 아무도 없어. 지난 학기에 듣거나 했겠죠, 아마도 보통은. 그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동네에서 1학년에 포지셔닝 하기는 조금, 예를 들면 뭐 이산수학이라든가 그런 수학적인 내용이 가끔 튀어나올 수 있고, 또는 이제 과제를 출제한다거나 할 때 직접 내가 키보드로 치기 좀 난해한 프로그래밍 목표, 알고리즘적인 목표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보통 2학년에 포지셔닝 되는 그런 느낌의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엔간한 컴퓨터랑 관련 있는 학과에서는 전부 다 커리큘럼에 넣어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졸업해서 대학원에 가거나 회사를 가거나 연구실에 가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대충 동등한 느낌의 내용들을 대충 20대 초반에 들어놓고 시험 한두 번 보고 오는 그런 느낌의, 약간 좀 이 동네 불문율이 포함된 교양 같은 느낌의 과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혼자서 창업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GPT랑 물어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약간 문화 내지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미리 잘 챙겨둬야 되는 과목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 학과도 지금 아마 1학기 때 자료구조, 2학기 때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 돼 있을 건데, 여러분이 어쩌면 1학기 자료구조 수업에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배우고 여름방학 보내고 지금 여기 앉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성상 자료구조라는 과목이랑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은 서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주제가 다소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자료구조 다양한 거 구경해 봤을 거잖아요. 뭐 링크드 리스트라든가 뭐 큐, 스택 이런 거 구경해 보고 직접 코드로 짰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고민 많이 했던 건 그래요. 그 큐라는 게 목표가 뭐냐? 어떻게 만들어 놔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큐 잘 만드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런 것들은 그림 보고 이렇게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반적인 큐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목표. 예를 들면 나중에 내가 하나를 갖다 줘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들어있는 것들 중에 가장 우월한 거를 꺼내주도록 설계되어 있는 뭐 우선순위 큐인가 뭐 그런 거 구경해 봤겠죠. 그런 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럼 그런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요구할 만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미리 어떤 것들을 준비해 놔야 되냐와 같은 것들은 이제 뭔가 좀
소위 알고리즘스러운 뭔가 복잡한 코드 쳐야 되고 미리 준비 많이 해놔야 되고 여기저기 적당한 위치에 담아놔야 되고 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과제를 수행하거나 할 때도 고통을 받아가면서 1학기 세철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학기에 자료구조 수업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그때는 소프트웨어 학부기는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요 알고리즘 우리 수업에서도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자료 구조 다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또는 조금 지난 학기에 배운 거랑 살짝 비슷하면서도 다른 새로운 자료 구조를 가운데다 두고 이런저런 알고리즘 동네에서 이 얘기를 진행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구조랑 알고리즘을 6학점짜리 한 학기에 다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료구조를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수업을 듣도록 돼 있는데 저 자료구조 내지는 그거랑 유사한 이름의 그쪽 계열 수업들은 일종의 역사 내지는 수거를 여러분들한테 그 있는 그대로 옛날 사람들이 창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알고 있는 이미지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용도로 배치되어 있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코딩 테스트 말고도 면접을 본다거나 할 수 있겠죠. 면접관님이 뭐 큐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우선순위 큐의 동작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라든가 팀원들이랑 상의할 때 지금 이 중간에다가 뭔가 자료 구조 하나를 이런 걸 넣어서 네가 담고 내가 꺼냈으면 어떨까와 같이 토론을 한다거나 할 때 그렇게 뭔가 명사 하나가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전달이 될 때 그 두 사람 머릿속에 동일한 그림, 동일한 동작을 떠올릴 수 있어야 그 두 사람이 서로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택이라든가와 같은 매우 기초적이지만 그런 거조차도 없으면 도대체 뭘 만들 수 있는 거지와 같이 실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자료 구조들을 있는 그대로 학습하는 한 학기 동안 학습하는 과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복잡한 프로그래밍, 뭔가 복잡한 알고리즘, 복잡한 함수 내용물 등등을 구성을 해봤지만 아무튼 목표 자체는 그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해놔야 나중에 실제로 데이터를 열심히 담았다 꺼내 쓰는 입장에서 자료 구조 하나 지금 멋들어지게 유지되고 있구나라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구경을 하고 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 이제 알고리즘 계열 요 수업 포함해서 알고리즘 계열 수업들은 이제 약간 자료 구조 수업이 반쯤은 주입식 교육, 역사 교육이었다 치면 알고리즘은 이제 여러분의 일종의 시야, 관점 내지는 자세를 좀 더 전공자에 가깝게 가져가기 위한 일종의 가치관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클래식한 가치관을 전달하는 그런 느낌의 수업이다라고 여러분이 느낌을 보통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도 옛날 사람들이 미리 풀어놓긴 했지만 지금 시점에 우리도 얼마든지 뭐 그런 거 잘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라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법한 직관적인 문제들 내지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전공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 여러분 취업을 한다거나 새로운 논문을 쓴다거나 할 때 여러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주장을 하는 입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밤새가면서 노력한 결과를 정갈하게 정리해서 주장할 때 우리 알고리즘 수업에서 배웠던 다양한 가치관들 남들은 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거냐 어떤 잣대를 가지고 기존 버전과 이번 버전 사이의 우열, 장단점을 논의를 할 것이냐를 이번 기회에 학습을 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해요. 자, 사실 만들기 나름인 거잖아요. 그렇죠? 코드 내가 짜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파이썬 수업에서는 아마 1학년 시절엔 그랬을 거예요.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서 내보세요. 잘 만들었네요. 점수 드릴게요와 같이 프로젝트 같은 거 진행해 봤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나야말로 프로그래머다. 프로그래밍은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알고리즘 수업에서는 내가 만들었어요. 칭찬해 주세요.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박수 쳐주면 그거는 어쩌면 전공자로서의 활동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만든 버전이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 우리가 미리 어떤 부분을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해놔야 되고 또한 어떤 부분이 더 낫다라고 상대방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지를
이번 수업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잘 할 수 있는 면접관님한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을 가져가실 수 있게 가치관을 전달하는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대다양성의 시대에서도 내가 잘났다라고 저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주장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일단 요 컴퓨터 분야 여러분이 꼭 프로그래머, 개발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 동네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사람들이 머릿속에 항상 담고 다니는 일종의 도덕적 내지는 마치 그 기본적인 뉴턴 역학 물리법칙 같은 느낌의 가치관들이 우리 수업에서 다양하게 등장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당연스럽게도 여러분이 대학원 가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주장할 정도로 요 완전 순수 이론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사용하게 될 각종 라이브러리라든가 뭐 파이썬 다운로드해서 써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포함해서 그런 것 안에도 얼마든지 내재돼 있고 여러분 소스코드 열어보면 다양한 개발자들이 주석으로 마치 알고리즘 수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듯한 느낌의 영어 설명들을 여기저기 적어놓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새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가장 기회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뽑아낼 수 있는 효과가 높은 거가 뭐냐를 선택을 한다거나 그 선택을 여러 명이서 논의해 가면서 한다거나 할 때 이런 가치관이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이론 알고리즘 할 거 아니에요. 대충 듣고 갈 거예요. 하기보다는 조금은 진부한 내용, GPT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 학기에 살짝 다른 사람들도 20대 초반에 한 번씩 음미해 봤던 그런 스토리를 가져가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료 구조는 만들었다. 나도 이제 큐 만들어 본 사람이다. 와 같이 스스로 여러분이 나 자신에게 박수를 칠 수 있었을 겁니다. 알고리즘은 어쩌면 그거보다는 조금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과제를 냈는데 이거 만들었다고 뭐 달라지나? 와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경험하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홀가분하게 12월 종강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일단은 우리 요 일반적인 컴퓨터과 커리큘럼에서 알고리즘 수업이 갖는 포지션은 요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수업 이제 가나다반 교수님께서는 어쩌면 진짜 알고리즘을 지금 전공해서 매년 논문 쓰고 계시는 교수님이 알고리즘 수업을 담당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그분들은 이제 좀 더 시리어스하게 여러분들한테 마치 뭐라 그래야 될까요? 2020년대에 완전 새로 등장한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다거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그 정도까지 이 알고리즘의 해박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대신에 조금 더 일반론적인, 조금 더 도덕적인, 교양적인 측면에서 탄탄하게 가져가려고 일단 생각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걸 포함해서 우리 이번 시즌 알고리즘 마반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를 조금만 더 부연을 하면 본론은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미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배님, 미래의 선배님들이 한 번씩 겪어봤을 그 주요 알고리즘들에 대한 해설들, 그에 대한 과제들을 우리도 직접 그 전통적인 흐름에 편승해 가면서 한 바퀴 쭉 타고 올라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자주 쓰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20년 전에 비하면 훨씬 자주 쓰이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요즘 알고리즘 하면 보통 유튜브 알고리즘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십니까? 그 뭐 언제 쓰는 겁니까? 생각해봐. 예를 들면 내가 뭐 평소에는 K-팝 정도만 듣다가 어떤 뭐 예를 들면 갑자기 관련 있는 영상,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영상에서 막 무슨 뭐 예를 들면 유럽 축구 관련한 영상, F1 자동차 경주 같은 영상이 있어서 실수로 제가 빵 먹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그게 클릭이 돼 버렸어요. 그게 3초 동안 재생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이젠 K-팝이 나오지 않고 계속 자동차 영상만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겠죠? 유튜브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게 목표 자체는 우리가 유튜브 앱
같은 거 유튜브 사이트 접속해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볼 때 스크롤을 덜 올리고 덜 내릴수록 유튜브 본사한테는 이득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 그 영상을 틀어주면서 돈을 버는 회사인데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 소위 말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은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2학년 2학기 포지션에서 다룰 수 있을 만한 범주를 아득히 초월한 뭔가가 지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런 거 1도 모르는 컴퓨터 완전 전공하지도 않는 친구들도 뭐 요즘 초등학생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 검색하면 이런저런 거 다 나오잖아요. 뭐 내 알고리즘이 오염돼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대중적인 이미지는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전공 측면에서 저 단어가 갖는 포지션, 의의, 저 단어를 내가 언제 입 밖에서 꺼내야 되나 와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빌드업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당연히 진짜 제대로 파고 들어가려면 대학원 진학해서 그거 연구하는 교수님 밑에서 몇 년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대신에 보통 한 학기 코스에서 진행할 만한 그래서 지금 시점 파이썬으로 C로 뭔가 만들어 봤다 정도의 지난 학기 자료구조 수업 들었다 정도의 우리가 지금 시점에 얼마든지 그럭저럭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간단한 얘기들부터 한 주 한 주 천천히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우리가 이게 그 융합전공 용 수업이다라고 잡혀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출신 성분이라든가 출신 학과라든가는 기본적으로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과다, 컴퓨터 지금 관련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상정하고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런 느낌으로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당장 이제 그 있잖아요. 뭐 줄 세우기 문제라든가 같이 여러분이 이미 인터넷에서 다양하게 구경해 봤을 그런 기초적인 것들부터 스타트해서 중간고사 때까지는 그럭저럭 직관 안에서 여러분이 복습을 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위주로만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강 이후에는 여러분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P는 NP 문제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끔 이제 뭐 그 코딩 사과라든가 그런 유튜브 사이트에서 이런 거 소개하고 막 조회수 100만 회 올라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튼 저런 얘기 정도까지 우리가 기말고사 보기 직전쯤에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도 말이 되고 저렇게 해도 말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GPT는 뭐라고 씨부리나 한번 볼까요? 와 같은 식으로 같이 기웃거리면서 우리 한 학기 스토리에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봐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 수업 3학점짜리 일주일에 3시간짜리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갑자기 겨울방학 동안 완전히 획기적인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IEEE라든가 네이처라든가 그런 데 올린다라든가 할 수 있게 되는 건 분명 아닐 거예요. 일단 그런 걸 떠올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바로 논문화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따봉을 치켜 세울 수 있을 만큼 정리를 하고 증명을 해서 글을 쓰는 건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완벽하게 내가 이해했다라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만큼 정리를 한 다음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남들한테 빼앗길 수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이미 그런 거 자주 해본 사람들이 아이고 가져가야지 하면서 본인이 직접 증명짝 풀어가지고 올리면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박수를 칠 거예요. 증명을 한 사람한테. 최초 유발자보다는. 아무튼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겨울방학 때 하도록 이번 우리 수업에서 진행을 하는 건 아마도 너무나도 막연한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쿨하게 포기를 하고 대신에 자 여러분 3학년 때 예를 들면 컴퓨터 네트워크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운영체제라든가와 같은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라든가 같은 다른 전공 과목들에서도 어쩌면 자료 구조에서 느꼈던 알고리즘에서 느꼈던 그런 뉘앙스들 그런 문제 해결 기법들을 여러분이 관찰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도 이런 알고리즘들이 현재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구나. 우리 공유기 같은 데 다 들어있구나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 각종 핵심 전공 심화적인 과목들에서 나오게 될 역사적으로 중요한 개념들 및 기법들을 구경을 할 때 예를 들면 1970년대에 발표한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증명에 성공해서 논문을 쓸 때 느꼈을 그런 뿌듯함, 그런 내가 이번에 이 논문 발표하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와 같은
간절함을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그런 3학년 이후의 전공 수업을 겪으면서 동감해 가면서 교과서를 읽고 수업 자료를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번 우리 알고리즘 수업의 첫 번째 목표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논문을 직접 새로운 걸 적는 것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남들이 잘 정리해서 증명까지 해서 마침표 찍어서 올려놓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물론 중간중간 개선을 하긴 하겠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각종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도 당시에 직접 내가 태어나서 그걸 만드는 데 동참을 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와, 이걸 어떻게 그때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게 없는 세상은 얼마나 오래 걸리고 비용 많이 들고 하는 세상이었을까와 같은 것들 공감대를 가져가면서 여러분이 투루 전공자로서 한 걸음씩 더 들어가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첫 번째 목표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선을 그어 두겠다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알고리즘 자체, 순수 컴퓨터 이론을 파기 위해 우리 학과에 지금 들어와서 수업을 듣는 건 보통은 아닐 겁니다. 보통은 이제 실무, 예를 들면 뭐 네이버라든가 여러분 가고 싶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 핸드폰으로 항상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마도 수업을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이후에 여러분이 졸업 이후에 수행하게 될 전공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새로운 문제들, 내 문제, 현안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개발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이론, 알고리즘 포함한 이론 전공자의 관점에서도 바라보고 분석하고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야 내지는 가치관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목표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 기법들도 당연히 이미 수많은 교수님들에 의해서 정립이 돼 있고 그것들 중에 몇몇 개가 일반적인 학교에서 2학년 2학기 자료구조 이후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딱 패키징이 돼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탑재하고 여러분이 면접에 들어가시면 최소 배우신 분 소리를 들어가면서 좀 더 깔끔하게 나의 답변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작도 문제 알고 있습니까? 작도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종이에다가 뭔가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그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작도 문제라 하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이제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 써서 뭐를 그릴 수가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일단 원 그릴 수 있죠? 그죠? 그냥 컴퍼스 이렇게 내가 아무렇게나 반지름 잡아갖고 한 바퀴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건 나무위키에도 엄청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의 눈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이가 n인 선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길이의 정확히 절반에 해당하는 길이를 갖는 새로운 선분을 그릴 수가 있냐라는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한다고 봅시다. 자의 눈금이 없어요. 나는 저게 정확히 몇 센치인지를 직접 자로 잴 수는 없습니다. 두 점을 알고 있고 두 점 사이의 길이를 알고 있다 할 때 정확히 요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길이가 2분의 n인 선분을 그릴 수가 있냐? 입니다. 가능합니까?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써서. 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본 적 있죠? 그래서 컴퍼스를 이런 식으로 적당히 요 절반보다는 길게 잡아서 고정시킨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려서 이 접점이 무조건 두 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컴퍼스를 적당히 크게 잡으면 이 두 선을 잇는 직선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선분이랑 얘 사이의 교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정확히 저 선분을 반으로 가르는, 그래서 요 왼쪽 오른쪽이 정확히 길이가 2분의 n이 되는 선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2분의 1은 가능합니다.
그럼 4분의 1은 가능하냐 물어보면 이 짓을 2번 하면 되죠. 8분의 1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3분의 1은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말고도 이제 각도랑 관련한 문제도 있죠. 어떤 각도, 그러니까 세 개의 점이 있어서 요 각도를 우리가 눈으로 구경할 수 있다고 칠 때 요 각도의 2배가 되는 각을 갖는 새로운 선 하나를 그릴 수가 있냐, 이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각도를 갖는 새로운 걸 그릴 수가 있냐 같은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떤 각이 세타가 있다고 칠 때 3분의 세타에 해당하는 각을 구성하는 선분 2개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냐를 질문하면 얘는 이제 불가능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게 눈금 있는 자를 쓴다라거나 아니면 컴퍼스를 좀 더 고급 컴퍼스를 쓴다라든가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릴 수 있어요. 이게 각도가, 그러니까 각도기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히 몇 도냐? 이게 60도다 라면 20도짜리 선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작도 문제에서는 그런 추가적인 도구를 전혀 쓰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하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가져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마치 이젠 수학 쪽에서는 이런 느낌이고 이제 물리 쪽에서는 그 있잖아요. 연구기관 막 그런 거 이제 특허청에 만들었습니다 해서 올리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21세기에는 전부 다 거절당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요 2학년 2학기 우리 알고리즘 수업에서 같이 다루고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각종 문제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차이점을 고민해 가면서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봤자 별 특별히 빨라지는 것도 아닌데, 물론 이제 분명 슬라이드 상으로는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가? 그냥 대충 GPT가 얘기해 주는 대로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동작하는 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같은 생각이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1학년 수업 같은 데서는 이제 여러분이 프로젝트 딱 완성해서 제출할 때 교수님이라든가 조교님이 당신이 작성한 코드는 전혀 엘리건트하지 않아요,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요 와 같은 식으로 감점을 하는 케이스는 아마 보통 없었을 거예요. 아무튼 성공했죠 하면 점수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알고리즘 수업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아무튼 빨랐죠 라고 주장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논문으로 써서 발표를 했을 때 박수를 받지는 못하는 그런 동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론 전공자 측면에서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구하고 그 솔루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주장하는 방법을 구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냥 컴퓨터 한 대 새로 사죠 같은 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AWS에 올려서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픽카드 새 거 사주시면 안 될까요? 5090 사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아무튼 얘도 비슷해요. 진짜로 예를 들면 파이썬 인터프리터 python.exe를 만드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정도까지 우리가 기법들을 전부 다 납득하기는 이번 학기 한 학기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 그건 대학원 때 하기로 하고 우리는 세간에서 소위 개발자들 커뮤니티 안에서 주로 언급되는 보편적인 기법들을 지금 받아들이기 쉬운 거, 여러분이 이미 1학년 때 써왔던 가장 보편적인 것들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그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는 말은 되는 것 같네요, 알았어요 하와 같은 느낌으로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까지 한 번쯤 밟아가면서 종강을 맞이하게 될 예정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이론적인 수업이긴 하지만 이걸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겪어두면 나중에 개발자로서 취업을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만들어야 돼요. 지금 서버가 반응하는데 50ms가 걸려요.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20ms 반응 속도가 되도록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장님이니까요. 근데 그걸 3개월 안에 안 하면 나에 잘린대요. 그냥 GPT 쓰고 말겠대요. 그럼 나는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50이라는 숫자를 20이라는 숫자로 바꿔야 되냐? 만 노트에다 적어놓고 백날 고민해봤자 그거에 대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한테 지금 닥친 당면한 문제를 일단은 먼저 정갈하게 정리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스킬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 이전 버전에서 내가 놓치고 있던, 내가 뭔가 열심히 값을 담아 놓기는 했는데 그걸 중간중간 적절한 타이밍에 참고해가면서 힌트로서 써가면서 돌렸다면 조금 더 속도 향상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구나. 또는 그런 거를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이전에 담아둔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맨 땅에서 또 한 번 검색을 하거나 하느라 느리겠구나. 와 같은 것들을 이전에 내가 이전 버전을 만들면서 놓쳤던 부분들을 한 번 더 발견하는데 분명 도움을 줄 겁니다. 요 알고리즘 수업에서의 관점들을 학습하고 과제들을 수행을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50ms를 20ms로 줄이는 게 가능은 한 거냐, 또는 내가 지금 석 달을 아무리 밤샘을 해도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냐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가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개발자로서 경험하게 될 모든 당면 과제들이 전부 다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상황에선 그럴 겁니다. 왜냐? 예를 들면 뭐 웹 서비스를 만든다 하면 걔는 사실상 반쯤은 점성술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사용자가 언제 몇만 명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쩔 때 1000명 들어와도 어느 정도 서비스 할 수 있어야 되고 3만 명이 들어와도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소위 백엔드라고 부르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에 의존을 하겠지만 그게 지금 우리한테 좀 크리티컬하다. 거기서 우리가 다른 회사 버전에 비해 상대적인 이점을 가져가겠다 싶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바라보고 어디까지는 우리가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분석해서 개선하는 문제 로 가져가서 이번 겨울방학, 이번 시즌, 이번 석 달 동안 한번 개선을 해서 50ms를 그래도 40ms까지는 평균적으로 낮춰보자 같이 여러분이 내 문제를 잘게 잘라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해서 풀어보자와 같은 느낌으로 각을 재보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포멀하게 올드스쿨 스타일로 분석해가면서 이론적인 스타일로 분석해서 풀 것이냐, 어디서부터는 기존과 비슷한 느낌으로 남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에 편승하거나 아니면 그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새로운 자원들을 클라우드 자원 같은 걸 동원해서 외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거냐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결정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까지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여지를 남겨가면서 일주일에 3시간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나 답안을 신청하신다면 훨씬 더 최신, 훨씬 더 강렬한 알고리즘을 수업 시간에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수업에선 제가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GPT가 얘기하는 거 옮겨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쪽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컨텐츠를 증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런 엄밀한 증명, 대학원 가서 박사 졸업용 논문을 쓸 때도 써먹을 수 있을 법한 수준으로 엄밀하게 어떤 알고리즘의 우열을 가린다라든가를 위한 그럴 때 써봄직한 고급 내용은 조금 줄이고 그 대신에 여러분이 아마도 지금 하고 싶을 방학 때 해보고 싶을 실제로 내가 키보드 치고 나만의 뭔가 구현이라고 하죠. 프로그래밍을 하는 측면에서 이전 대비 좀 더 효율적인 코드를 적는 방법, 실질적인 스킬을 중간중간 곁들여 가지고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걸로 시간을 좀 더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논문을 써서 발표할 때 도움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거를 하고 싶은 학부생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대신에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만들어 보고 싶은 뭐 창업이라든가 등등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아이디어를 내 코드, 내 구현체에 적용할 때 이전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 적은 방황, 적은 GPT 타수 등등을 거쳐서 좀 더 효율적인 버전까지 도달하실 수 있게 그쪽까지도 여러분의 지식을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게 연결 다리를 몇 개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직접 코드 칠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요즘은 GPT, 잼미니가 많이 해주잖아요. 코파일럿이라든가 그런 친구들이
물어보면 나한테 코드 몇 개 알려주잖아요. 당연히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제대로 잘 안 동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보거나 해야 됩니다. 그 친구한테 내 문제를 설득을 해서 그 친구랑 나랑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걔가 두 번째로 나한테 내뱉어주는 답은 훨씬 더 내가 직접적으로 써먹기 좋은 답이 올 거예요. 그래서 GPT가 알려주는 힌트를 내 코드에 적용할 때 내지는 GPT한테 추가적인 프롬프트를 제시를 하거나 할 때도 분명히 이번 수업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이야기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친구한테 알고리즘 설명해 줘 하면은 한국말로 설명해 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 그래요. 알고리즘 가나 답안에서 프로그래밍 과제할 때 프로그래밍 언어로 뭐를 쓰시는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보통 뭐 쓰십니까?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저거 쓰면 되겠네요. 제가 지난 학기 자료구조 때 C++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일단은 C++를 쓴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저는 진행하려고 마음먹고 여름방학을 보냈어요. 아무튼 그 C++를 다루는 방안을 함께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지난 학기 자료구조 수업할 때는 C++ 안 쓰고 자바로 했는데요. 괜찮습니다. 파이썬 내지는 C를 써본 적이 있다라면 일단은 우리는 프로그래밍 수업은 아니니까 무리 없이 여러분이 C++로 우리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코드들, 문장들, 함수 정의들을 적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수업에서 C++ 문법을 설명한다라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료구조 수업에서는 제가 이거를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 오후 반에선 이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금 C++ 다 까먹었다 하는 친구들은 우리 수업에서 그거를 다루긴 좀 애매하지만 뭐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난 학기에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다 올려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참고해 가면서 또는 필요하다면 저한테 물어봐 가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백업을 하면서 우리 수업에서도 C++로 뭔가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정도 하면 일단은 우리 수업의 방향성 정도는 컨텐츠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는 설명이 끝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 수업 자체 일종의 형태랑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일단은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는 뭔가 실제로 동작하는 프로그램,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 적을 때 C++를 쓸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게 2023년도 표준이 현재로선 최신이거든요. 이게 3년마다 새로운 버전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도 표준을 수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거나 해서 지금 어떻게 만들 거냐 정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5년 전에 발표된 버전을 쓴다라고 가정할 겁니다. 일단은 지난 학기에도 이걸 썼고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윈도우, 맥 쓰는 친구들, 리눅스 쓰는 친구들 이제는 전부 다 큰 무리 없이 요 2020년도 표준 C++를 쓰실 수 있는 걸로 일단은 귀납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어요. 반면 이제 제가 맥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한테 계좌이체를 하셔도 저는 맥북을 살 의향이 없어요. 대신에 윈도우를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윈도우스 11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커뮤니티를 써서 여러분들한테 코드 설명을 한다라거나 앞에서 이제 띄워놓고 실행을 한다라거나 스크린샷을 수업 자료에 집어넣는다라든가를 할 거예요.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 LMS에다가 test.cpp라는 파일 하나를 게시를 해뒀거든요. 여러분이 평소에 쓰던 프로그래밍 환경에 그 코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컴파일 실행 버튼 눌렀을 때 성공적으로 컴파일이 되고 성공적으로 이제 콘솔 창에 3이 출력되는 걸 확인을 했다라면 그 환경을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얘를 우리 수업 스탠다드 표준 환경으로 두고 좀 이따 중간 쉬는 시간 이후에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 컴퓨터에 이 환경을 적용하는 방법을 살짝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런 조금 구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파트를 우리 수업에서 다룰 건데 이제 중간중간에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복습한다거나 하면 어쩌면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섞여서 엄청 헷갈리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클래식하게 다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이다. 우리 알고리즘 수업 그 자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은 그런 걸 나중에 여러분이 회사 가서 실제로 적용할 때 실전 측면, 실무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을 법한 스킬이다. 와 같은 식으로 서로 딱딱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과제는 여러분한테 새로운 알고리즘 만들어서 내세요, 보고서 쓰세요, 논문 써서 내세요,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일단 모든 과제는 프로그래밍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제가 미리 어느 정도 구성해두고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C++ 코드를 어딘가에 중괄호 안에다가 적어서 마지막에 실행하면 여러분의 코드가 적절하게 잘 동작하나 판단해서 결과적으로 뭐 제출 가능, 성공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틀을 짜가지고 드릴 예정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작성한 .cpp 파일을 제출하시는 식으로 과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아무튼 이런 과제를 포함해서 배점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알고리즘 프로젝트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을 2번을 볼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거예요. 일단 우리가 15주 시스템일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간고사를 9주 차에 보고 기말고사를 16주 차에 보강을 잡아서 보려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추석이 있잖아요, 그죠? 추석 연휴가 10월 3일 개천절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로 그냥 한 주를 통짜로 집에 다녀오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10월 3일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연휴가 이틀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는 쿨하게 쉴 겁니다. 대신에 16주차 한 주를 더 미뤄서 그러면 아마 여러분 크리스마스 직전에 기말고사를 보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마도 다른 수업들은 중간고사를 8주차에 볼 거고 기말고사를 15주차에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일단은 다른 수업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우린 지금 유튜브 영상 남겨둔다고 했으니까 그 한 주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 내용 한 번 더 구경하고 우리 시험 보고 중간고사 끝내는 그 다음에 한 학기를 끝내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가져가려고 저는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출석은 20%를 들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석은 그 번호 찍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은 일단 전원 출석으로 간주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과제 2개 내지 3개가 프로그래밍 과제가 출제될 것 같고 얘가 10%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 10%는 그 여러분 재수강하는 친구들 제가 A0인가 A-까지밖에 못 드리잖아요. 학칙상.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13명 중에 1등을 했다. 그래서 원래는 A뿔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상대평가상. 그럴 때 그 친구의 기타 점수를 써서 이 10%를 써서 그 친구가 A- 그룹의 최상위가 되게끔 순위를 보정하는 용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고리즘 수업 처음 듣는다. 이 기타 점수는 일단 100% 10점 다 가져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출석, 예를 들면 몇 분까지 지각이고 어디서부터 결석이냐 등등은 나중에 별도로 .pdf 파일 만들어서 LMS에다 게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은 끝나요. 궁금한 거 질문 받습니다. 제가 요거 그 ICT 물류 등등 융합 전공 수업을 이번에 2번째로 담당하는데 작년 2학기에는 제가 그 뭐 했었지?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수업을 그 소위 비전공자반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땐 사람이 많았고 시험 우리 13명이라 치면 그냥 여기 앉아서 봐도 되겠죠? 적당히 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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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여러분한테 C++ 코드를 예를 들면 함수 내용물을 전부 다 적으라 막 그런 느낌의 문제가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항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등등 관련해서는 나중에 정식으로 안내문 해가지고 드릴게요. 일단은 시험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건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이론 그냥 일반적인 필기 시험을 볼 겁니다. 제가 종이 나눠드리면 여러분이 펜으로 적어서 내면 제가 채점할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예를 들면 객관식 문제, 그다음에 적당히 단어라든가 그런 거 적는 문제, 뭐 빈칸 채우기 같은 거 할 수도 있겠죠. 알고리즘이니까. 수업 시간에 다뤘던 거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냐 물어보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는 2학년 수업이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제가 지금 수업을 10년 가까이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제가 직접 출제했던 과목 불문하고 모든 문제지 .pdf 파일을 다 모아서 압축을 해서 LMS에 올려드릴 거예요. 소위 기출 내지는 족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브리타임 코딩 게시판 들어가서 이응, 지읒, 티읒 교수님 알고리즘 족보 구함 사례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그 시험과 관련한 정보 측면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컨텐츠를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실 수 있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물론 제가 알고리즘 수업을 담당을 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업 자료라든가 시험 문제라든가를 새로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1학년 수업들 위주라서 여러분 실제 시험 공부할 때 그 기출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저 사람은 문제를 이딴 식으로 내는구나와 같은 느낌을 가져가는 용도로는 아마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난 학기 자료구조 문제도 당연히 들어있을 겁니다. 일단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뭐 나중에라도 궁금한 거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수업 내용, 그 다음에 수업의 형태 정도에 대한 설명 끝났으니까 우리 수업의 겉부분, 인터페이스 정도가 될 만한 거 소개 조금만 하면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소개하면 일단은 본론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리즘 수업 방학 동안 이제 다른 교수님들 어떻게 진행하셨나 수업 계획서 같은 것도 확인해 보고 해서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늘 오기는 했는데 아마도 일단 제일 좋은 건 여기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버전을 제가 골라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마도 가장 가성비가 좋겠죠. 3학점어치라 쳤을 때. 그래서 일단 수업 계획서에는 좀 노말하게 적어 놓긴 했는데 중간중간 여러분 의견 물어보고 여러분 얼굴 얼마나 힘들어 하나 같은 거 구경하면서 스케줄이 조금 보완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라든가 같은 식으로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이 막 자료구조 MK2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을 거고 비슷한데 완전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걸 내가 A를 받는다고 과연 네이버 갈 수 있는 걸까? 내 개발자로서의 생활에 과연 한 톨의 도움이라도 될까 같은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친구들도 분명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조금은 도덕적인, 교양적인 클래식을 한번 들어본다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 수업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각종 내용들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1주차 때부터 차근차근 흘러가는 일련의 스토리를 한번 경험하고 간다. 그거에 조금 중요성을 두고 살짝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중간에 아프면 뭐 결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일단은 매주 영상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둘 예정이니까 중간고사 때 한번 기말고사 때 한번 시원하게 정리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총각 맞이할 때까지 우리 선배들이 한 번씩 20대 초반에 겪어왔었던 그 루트를 우리도 한번 차근차근 등산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중간중간 어렵다. 나 3시간 들었는데 전혀 감이 안 온다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 수업용 톡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당연스럽게도 지금 600명 들어있는 그 톡방에도 알고리즘 이미 들은 사람이 약 500명 가까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랑 거의 비슷한 내용 다 들었을 겁니다. 학교랑 무관하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어봤을 때도 여러분 그럭저럭 나한테 더 도움될 만한 추가적인 설명 듣는다든가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개개인별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챙겨가실 수 있게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 마무리고 자 그다음에 그래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나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고 가겠다는 친구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은 일단 빠르게 퇴근을 하는 걸로 합시다.